다음은 존경하는 이우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8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연 의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성호 의원님께서 경기도 현안이 많은 줄 알고 저한테 3분간 또 더 배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시간이 좀 짧아서 다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지사님 그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이제 해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사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게 또 네. 지사님 권한이고 지사님이 그 권리를 행할 수 있고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를 다 가보면은요 금방 나와요. 36년간 공짜물 먹었고요. 또 평택 시민들은 그 옆에다가 놀이시설 다 만들고요. 공단 산업단지 100만 평씩 유치하고 안성시하고 용인시는 철탑 다 갖다가 전기 쓰고 물 공짜로 쓰고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21만 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갖다가 광역 상수도만 배관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 용인시 그 물을 갖다가 공업 용수로 쓰든지 아니면 진이면하고 남사면 그 일대 산업단지를 한 100만 평이라도 만들어 줘서 정말 그 양쪽 면이 좀 윙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원님 덕분에 관련된 수치를 제가 이제 거의 다 외울 사항입니다. 한 제가 뭐 국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아마 제가 지금 한 20번째도 더 말씀드렸죠. 네, 저 뵐 맞습니다.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네, 지사님 이제 경기도에 어려운 거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광역 17개 도지사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제 지역 간의 갈등, 36년간 갈등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풀을 때가 됐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2,500만 명 광역 다 먹는데 4만 명 먹는 물을 가지고 온갖 사방 10km를 규제를 묶어놓고 자기 쪽엔 규제 하나도 없고 우리 쪽 안성하고 용인 쪽만 규제하면 그 같은 경기도 도민으로서 그건 옳지 않다. 전 그런데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빠른 시일 안에 용역 주셔서 네. 평택시장 또 평택에 관련된 거기 평택시에서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저기 되고 오염될까봐. 지금 7개 시군에 지금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용인이나 광주, 이천, 여주, 가평은 가면 물고기가 다 살고 다 그렇게 삽니다. 지금 모든 기계가 정말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 그런 구시대적인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안 됐고 그런 것을 경기도가 주관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동안 평택이 사실은 뭐 이런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다가 이 용역을 공동 분담해서 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마 10월달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안에 해서 꼭 그 용역 빨리 해서 그 저 안성시나 평택시나 용인 시민들이 더 감정적으로 가서 지역 간 갈등이 안 생겨서 더 큰 사고 안 나게끔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평택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제대로 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원정 시위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도.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용역 나올 때까지는 예. 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정창민 시장하고 함께 이제 뭐 자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국장님 뭐 환경부에서 가축 처리하는 그 국장님이 계실 거고 또 농림부에서 처리하는 국장님 두 분 계시죠. 국자사님 국장님도 누가 담당하십니까? 농림부 쪽에 담당하시는 국장님 누구세요? 우리 저 농정 국장님 그 용인시에서 각축 축분 처리장 민간 자본 지금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축산산림국장 서성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위치에 거기서 1km 떨어진데 이미 환경부에서 거기가 팔당 상수원으로 물이 흘러가는 지역이라 환경부에서 이미 설계비를 4억을 저 예산을 반영해서 입찰까지 봐가지고 이미 가축 축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지금 뭐 2개 도시를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경기도에다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농림부로다가 해서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된 제도입니까? 못된 제도입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은 예산에 같은 지역에 같은 가축 축분 처리를 하면서 두 개 예산을 정부 예산을 환경부 예산하고 똑같고 가축
저 농림부 예산 똑같은데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은 아주 마을과 민가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 냄새가 안 나는 지역인데 민간인이 하는 지역은요 그 600가구가 있는 한 복판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일단 도에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농림부에 다 의견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는 경기도가 올리기 때문에 경기도 의견하니까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안 된다고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용인시장의 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농림부와 시와 용인 씨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여간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 보시고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저는 그 반대 안 해요. 민가가 없고 냄새가 전혀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괜찮은데 온통 마을 한복판에다가 그런 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더군다나 정부 예산을 갖다가 또 그 지역에 300억 이미 200톤 규모의 환경부 예산을 갖다가 신청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돈 많으면 다른 데 쓰라 그러세요. 경기도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예? 네, 도에서 아무튼 역할을 중재로 들어가세요. 잘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께서 말한 동부 지역에 철도망 구축이 안 됐어요. 온통 규제만 많이 받았고 거기는 수도권 규제 받죠. 팔당 수계 규제 받죠. 또 국방에 대한 3중 규제를 받는 적이 용인 같은 데도 그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실 위례에서 성남으로 해서 광주 오포로 해서 모연 포곡 에버랜드까지 해서 경전 저 철도망 계획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는데 네.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경기도 그때 당시 도지사도 경전철 할 때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 지원한다는데 한 푼도 제가 볼 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인 씨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환승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잠실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용인에 와서 그 1,000만 명이 오는 관광 에버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지사님 좀 넓은 마음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아 그럼요. 그렇게 예, 이미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 수도권 남부에 지금 관광은 경기도 남부권에 와서 하고 돈은 다 서울 가서 쓰고 있어요. 이 수도권 남부에 숙박단지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앞장서서 좀 각 지방자치 여주, 이천, 도자기 축제, 안성, 바우더기 축제, 용인에 1,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게 전국에 최고 많이 옵니다. 제주도가 1,200만 명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도민한테는 피부에와 닿는 재정적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만 하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지사님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산업단지 추진도 좀 우리 용인 같은데 많은 규제 받았는데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할 수 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열정 이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으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네. GRDP를 보면 남부의 62.9%, 1,680만 원 대비 남부가 2,671만 원이고요. 재정 자립도가 북부가 33.1%, 남부가 46.3%. 고속도로는 총 연장 대비 북부가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분의 7이 남부에 치중되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80%가 있고 공장 등록도 북부에가 남부 대비 28%밖에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오전에 이 북경필 지사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결국 뭐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일이고요. 저희 조직도 북쪽으로 많이 지금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프라를 일단 인프라 자체가 없습니다. 예. 도로, 철도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 예. 구축하고 특히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산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산단 유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북부 지역에 재정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이제 북부 지역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통일 한반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자이신데 아까도 좀 전에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결국은 수도권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농촌에도 지방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대한민국 전체로 녹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현명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남부 지역의 그런 어떤 발전, 개발 이익을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 또 이것이 모델이 돼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이 지사님 다우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좀 지사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저희가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의 5대 핵심 도로 조기 준공하려고 5년간 저희가 한 4,200억, 그다음에 지방도 예산이 올해 그 60%를 경기 북부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또 이 낙후 6개 시군에 5년간 한 3천억 이렇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덩어리가 큰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고 하겠다고 계획을 하니까 이제 남쪽에서는 북경길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여튼 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으로 보시고 네. 이 도정을 이끌어 주시면은 미래에 더 큰 어떤 기회도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 자전거 즐겨 타시나요? 네. 예. 좋아합니다. 뭐 건강에도 좋으시고 네. 지사님 이미지에도 좋으시고 또 좋은 도시, 좋은 경기도 만드는 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의 자전거 등록제가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이 45대밖에 등록이 안 됐고요. 반면에 이제 광명시는 잘 돼 갖고 31,000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습니다. 광명시의 절도 감소를 보면 2014년 대비해서 15년도에 약 한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 등록제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네.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헬멧 착용 의무 제도를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의원님은 주질의를 많으셨기 때문에 7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남 무안군 신안군 이윤석 의원입니다. 예, 저는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이규 사회통합부지사님 일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오셔서 여당 당선자와 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현행법에 근거해서 하는 연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실험적인 요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그 정부에서 또 지방 의회와는 그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일도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연정 사업을 하나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소신껏 하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쉬운 점이 그 뭐 한두 가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쉬운 점. 뭐 오전에도 이제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의회 내에서 항상 좀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들이 그 연정의 초기 합의 주체들 간의 충분한 그 동의와 그다음에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 과정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는 연정의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발을 대둬놓고 하시는데요. 이 연정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도 더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게 지방 그 분권과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 예. 특히 이제 이 조례 입법이라든지 첨예하게 여야 간에 대립이 되지 않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지방 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정의 정신을 좀 살려서 경기도만 해도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민들이 연정에 대한 기대치가 한 80%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가 좀 장점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남경필 지사님. 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1년인데요.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기호 사회 통합 부지사님과 이렇게 서로 하고 계시는데 뭐 만족스럽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도 다른 광역 단체도 연정으로 갔으면 합니까? 뭐 권유하고 싶습니까? 네, 다른 광역 단체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우리 국가 단위에서도 시행이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연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는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건의해 볼 뭐 예, 공개적으로 그런 그 대통령께 직접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연정 뭐 보고서 같은 것 지금까지 뭐 1년 되셨으니까 한번 청와대에다가 한번 전달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저희가 연정 평가를 11월 달에 합니다. 그 예. 그래. 평가서가 11월 달에 나오면- 하셔 가지고 예. 청와대에 한번 보고서를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 여야가 또 국민이 더 그리고 이 지금은 아직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지금 불려지고 있잖아요. 네. 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뭐 나눠야 될 이유가 없다. 또 승자 독식 이런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시행하고 계신 이 연정 구상을 11월 달에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청와대에 한번 전달을 해보심이 어쩐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하여간 이번 연정 평가는 저희들이 권력을 갖기 위한 남경필 도지사 권력을 갖기 위한 연정이 아니고 권력을 나누기 위한 연정이라고 저희들은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기호 사회통합부지사님께서도 분명히 뭐 긍정적인 80% 이상의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았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이재정 교육감하고 연정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 교복을 반값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 굿모닝 축구 그 교실 운영을 해서 먼저 등교하는 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축구 교실을 경기도의 예산과 교육청의 정책으로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실까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던 이 연정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니편 내편 이런 정치 관행도 깨뜨리는 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의 큰 문제점인 이 뭐 완전 단체장 1인 지배 천하가 이제 무너지는 뭐 그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지금 연정에 담긴 뜻은 상생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1년 전에 그 생각 그대로 남경필 도지사의 권력을 갖기 위한 연정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기 위한 그런 연정으로 앞으로 계속 평가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 차제에 그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사실 그 중앙당 또 도당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마침 또 함진규 우리 새누리당 도당위원장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 다 계신데요. 두 분의 이 통 큰 협력 이것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경기도 내에 물류 창고 그 난개발로 인한 그 부동산 투기 및 그 탈세 문제를 제가 우려를 하면서 네, 그 도내에 그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 소규모 물류 창고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그 물류 창고에 대해서는 뭐 등록을 취소하든지 또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근데 그 오늘 그 업무 보고해 보니까 요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좀 예.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빠진 건 저희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원님 지적 이후에 사실 좀 큰 고민을 해서 이 경기도형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물류 플랫폼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계속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 도내에 그 물류 창고에 그 화재가 자주 발생해 가지고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제가 그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네, 그게 작년 10월 23일이 있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이틀 뒤인 10월 25일에 군포의 그 복합 물류 터미널에서 그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지난 8년 동안에 그 평균 재산 피해를 봤는데 일반 화재보다도 우리 그 창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액이 한 8.6배 정도 높게 나타났어요. 이처럼 그 창고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피해가 아주 큰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데 우리 그 도에서는 그 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저희가 이 자체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 하고 있고요. 또 간담회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예, 그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작년부터 2년 동안에 그 소방 특별 조사를 실시했는데 근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204건의 그 창고 화재가 발생해서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인데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그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재 위험이 높은 창고를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좀 실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창고 관리자 및 그 창고 물류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좀 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지역 소방서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그 별도 용역 발주를 통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관리망을 뭐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그 물류단지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제 물류단지 그 지역별 그 총량제가 폐지되고 그 실수요 검증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경기도 내에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이 온라인 쇼핑 위주로 가기 있기 때문에 이 물류단지의
결국 그 경쟁력이 사실 어떤 기업과 이 유통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예, 굉장한 예, 플러스 효과가 알겠습니다. 있을 그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류 단지가 들었으면은 그 지역 내에 그 경제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관광 수요도 늘어나고 물류 시스템도 좀 효율적으로 되는데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물류 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물류 단지를 허가를 받고 나가지고 프리미엄 아울렛 위주로 이게 개발된 그 사례가 몇 개 있던데 예를 들면은 그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물류 시설은 25.6%밖에 안 되고 판매 지원 시설이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27.5%, 그리고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물류 시설이 20.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34.6%가 그 판매 지원 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그 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예. 물류 단지로 허가받아 가지고 그 유흥 및 그 관광 시설로 개발되면은 28가지 그 인허가 사항이 그 어제 처리돼 가지고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물류 단지 사업을 그 도입한 이유가 물류 시설 용지 원활한 공급을 통해 가지고 물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인데 이와 전혀 관계없이 판매 유흥 시설 위주로 그 개발됨으로써 환경 오염이라든지 교통 체증, 우리 난개발을 그 유발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의 그 소상공인의 그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 등 그 지역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심의위원회도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사님께서 우리 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정말 그 제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입니다. 네, 이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그 아까 이학재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돼 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전임 김문수 지사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다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님도 뜻도 크신데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뭐 지방에서 좀 먼 소리를 듣더라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수도권 규제를 다 강화하고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지방이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서 여러 가지 창출해서 그걸 내려보내는 게 맞다고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럼 지사님한테 여쭐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이 경기도시공사 청렴도가 해마다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급여, 승진, 인사제도 모두의 불만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 아까도 내가 올해도 그런가요? 예, 낮아지고 있어서 2012년에는 8.4로 2등급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7.85로 3등급, 2014년에는 7.5로 4등급.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옛날 지방공사였었죠, 이게. 제가 도의원 할 때는 지방공사였었는데 그 왠지 이렇게 자꾸 최하 등급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는 기록을 세우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임금도 대표적인 상후 하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여나 승진, 인사제도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자꾸 결과를 위축시키는 그런 걸 초래하기 때문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의 만족도 제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사께서 여기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일한 그 서울의 SH공사인가요? 네. 예, 거기하고도 많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올해 이게 작년까지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올해 그 지금 도시공사가 아주 획기적인 좀 변신을 해서 올해 이제 대통령상까지 받는 올해는 제가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주시고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사님도 전임 지사님도 마찬가지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하고요. 투자 위치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걸 보니까 2010년 이후 경기도에서 MOU 체결한 게 391건이에요. 근데 이게 본계약으로 이어진 거는 32건, 전체 퍼센트의 8.2%입니다. 나머지는 뭐 비대상, 가동, 포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중간에 이렇게 뭐 좀 유야무야 돼버렸고요. 그래서 8.2%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실 있는 MOU 체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언적 의미의 MOU라는 게 뭐 그야말로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뭐 이런 게 제 전부 받아보면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전임 지사나 전임 단체장이 했던 건 여기 뭐 지사님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좀 말릴 수 있었으면 말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되지도 않는 걸 가서 그냥 MOU 체결해놓고 예. 그 지사님이나 뭐 단체장도 임기 끝나면 그냥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근데 의원님 이거를 그 이제 2010년 이후에 예, 예. 투자 이행 실적을 보면 뭐 완전히 다 끝난 것만 치면 뭐 10%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게 70%입니다. 그래서 이게 MOU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예. 다 지금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임 단체장이 했던 거라도 그 아무거나 체결하면 되지도 않는 걸 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또 우습고요. 저나 단체장도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정말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좀 필요성이 있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 공무원들이 제동을 걸 건 좀 제동을 걸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회에 또 저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그 엉터리 같은 예. 이런 MOU 체결은 이제 하긴 아니 지사님이 지금 못 혼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 좀 의미 있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지금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얼마나 쌓여 한 있어요? 350억 정도 있습니다. 예, 대북 사업이 2012년대 한 건, 13년에 두 건, 14년에 두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 네, 함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서울시와 비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방 행정에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경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울시랑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부시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겠다. 4명도 추가해야 된다. 경기도는 보니까 그냥 현재 3명인데 부지사가 1명 내지 3명 정도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일이 작다기보다는 뭐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저희는 2명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2명? 저희 국회 그 우리 노철래 의원님께서 그 도와 상의를 해서 법안을 내주셨는데요. 도는 서울시 경기도 인구는 경기도가 늘어나는데 네. 업무량은 작은가요? 많지요. 경기도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근데 많습니까? 그 현실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일단 2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4명이어도 좋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게 저는 현실 가능하지는 않다 봅니다. 그리고 그 소속 변호사 숫자도 네. 서울시가 24명인데 경기도는 아까 6명이더라고요. 풀타임 변호사가. 네. 그거는 연정의 효과일까요? 원래 그렇지는 않은 변호사는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는 변호사가 그렇게 작죠? 서울시가 네. 정상이라고 하면 경기도는 뭐가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놓고 보면 예. 뭐 소송이나 이런 게 법률적인 게 적습니까? 업무량이? 그것까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감이 없으시네요. 예, 변호사가 많은 게 생각을-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그거는 예. 뭐 자문 변호사는 44명이라고 그러는데 아,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빼고. 예, 지금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만. 많은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저는 법의 힘을 비루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정치를 잘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가 많을수록. 뭐 이리 보면 저렇게 그럴 수도 그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정 문제는 참 관심인데 저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지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 남지사님은 그 의원으로 계실 때도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하고 굉장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개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남 지사님 소신이 좀 더 뭐 오른쪽 왼쪽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으로 좀 더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소신이 남 지사님보다 더 오른쪽에 계신 그런 데도 예를 들어 경남 같은 이런 데 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뭐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의 소신과 비교해서 이걸 봐야지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 일반화시킬 때는 모든 도지사나 모든 대통령이 남 지사님 소신을 따라야 된다 이런 독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은 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 합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일반화되려면 연정이 가능한 정치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기 저는 때문에 오히려 남 지사님 그런 실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저 개인적인 소신은 전 지구적으로 여야가 중간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고 그 자유주의 정책을 했다가도 복지가 강화되고 또 너무 그 평등주의적으로 한 그 좌파는 그 좀 더 오른쪽으로 오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영국이나 미국 보면 코빈이나 샌더스 오히려 정의당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당 통진당 같은 좌파가 지금 야당의 대세를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걸 보면서 또 좀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나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경기도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 제도는 지금 한국에서 법으로 적용하잖아요. 각 그 시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최저임금 못 하잖아요. 그 최저임금은 야당 주장이 뭐 지금 시간당 10,000원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이 좀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만약에 그럼 최저임금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하는 그 제도를 폐지하고 한다면 지금 경기도의 민간에까지 강제하는 최저임금 적정 최저임금 얼마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통상임금을 지금 6,800원 정도 하죠. 아니 통상임금. 생활임금을 저희가 6,800원 정도 하는데요. 예, 생활임금 수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